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폴드4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플립4랑 워치5 그리고 버즈2 프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플립부터 알아볼게요. 갤럭시 Z 플립4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역시 디자인이겠죠. 플립도 폴드랑 마찬가지로 여기 힌지 디자인의 구조하고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힌지 구조 변화로 접었을 때 외부에 보이는 힌지 두께가 줄어드니까 훨씬 더 컴팩트해 보이고 외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안에 있는 내부 주름도 Z 폴드4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아마 초대장 영상 보신 분들은 요 접었을 때 틈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요걸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유출된 Z 플립4의 시기와 그때의 틈을 생각하면 렌더링 영상처럼 틈 없이 출시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틈에 대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Z 폴드 1하고 2는 되게 틈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3로 오면서 틈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케이스를 씌우면 틈이 또 더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Z 플립 4는 틈이 완전히 없을 것 같진 않은데 틈을 많이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플립이 가장 잘 팔리냐 안 팔리냐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가장 강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게 느낀 거를 Z 플립 4에서는 꽤나 많이 개선해 줄 걸로 보여요. 그중 플립 3의 가장 아쉬운 점 1순위를 뽑으라면 아마 배터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20Hz가 탑재돼가지고 전작보다 배터리 소모 속도는 늘었는데 용량은 전작과 그대로이고 배터리 충전 속도도 15W로 낮은 편이라서 한번 풀 충전 해놓으면 하루는 간다지만 그래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다행히 Z 플립 4는 3보다 배터리 용량이 400mAh가 늘어나고요. 충전 속도도 25W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게다가 Z 플립 4에 탑재될 AP가 기존의 스냅드래곤 888보다 훨씬 더 전력 효율이 뛰어나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1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실사용 배터리 시간은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발열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여튼 그렇게 되면 가장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심 가는 거는 무게인데, 물론 배터리 용량 증가로 무게는 증가하겠지만 힌지 구조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무게는 줄어들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폴드3의 후속작 폴드4하고 Z 플립 4는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지하되 전작의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가격을 좀 낮추고 무게를 낮추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갤럭시 제품은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맨 처음에 출시 때 할인받아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니 만큼 어떤 프로모션으로 나올지가 되게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갤럭시 폴드4랑 마찬가지로 유심을 별도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듀얼 유심이 탑재된 듀얼 eSIM이 탑재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은 스피커의 품질과 진동 모터의 품질,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각진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각진 느낌을 얼마나 잘 표현할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렌더링 사진만 봐도 이번에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카메라는 지금보다 조금 더 튀어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갤럭시 워치4의 후속작 갤럭시 워치5예요. 유출된 이미지가 공개가 된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 디자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 못생겼다, 워치4랑 똑같네? 라고 말이죠. 갤럭시 워치4가 출시되기 전에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이렇게 파파라치에 찍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차고 다녀도 모를 것 같아요, 저게 워치4인지 5인지. 다만 이제 프로는 조금 새로 나온 디자인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워치5 프로는 렌더링 영상을 보니까 제품 두께가 배터리 용량이 늘어서 그런지 전작보다 더 두꺼워진 걸로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워치4를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 불편하셨다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워치5 프로에서는 그런 건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두께면 두께 자체에서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워치5 프로가 되게 못생겨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레이 색상 기준으로는 되게 그래 보이지만 블랙 색상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전 아마 구입한다면 새로운 기능도 좀 써보고 싶고 해서 워치5 프로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전부 다 구입할 것 같기도 하고요. 워치5 프로 그레이색을 보니까 약간 이거 군용시계인가? 약간 지샥이 생각나지 않나요? 유출된 정보와 눈으로 봤을 때 워치5 프로하고 워치5의 차이는 디자인 변화와 배터리 용량 차이로 인한 두께 차이, 그리고 워치5 프로의 스트랩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메탈 스트랩 방식하고 비슷한 구조로 보이는데 이거 외에 프로하고 프로가 아닌 일반 모델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뭔가 되게 다른 게 좀 들어가야 프로가 프로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점에서 프로가 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건강관리 기능을 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전엔 단순히 심박수만 측정됐다면 요즘에는 뭐 심전도도 측정되고요, 인바디 같은 체동문도 측정될 수 있고 뭐 코골이 기능이라든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체온 측정 기능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루머를 떠나서 워치4 쓰시는 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 UI 베타 테스트 워치용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잠깐 피부 온도 측정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워치 5를 위한 기능이었는데 잠깐 공개된 게 실수로 공개된 게 아닐까 싶어요. 워치 5하고 5 프로의 유출 렌더링을 보니까 제품 뒤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센서가 체온을 측정하는 센서로 추정되는데 아무래도 원래 없던 게 추가된 거니까 이게 체온 센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원래 진짜 추가됐으면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것처럼 삼성페이 단독 사용이겠지만 근데 그걸 하려면 MST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 글로벌 사용자 기준으로 그걸 사용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인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네요. 바로 모델별로 배터리 용량이 10% 이상 증가할 예정이고 충전 속도도 기존의 5W에서 10W로 2배나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갤럭시 워치 4가 최근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되면서 기능은 더 많아졌는데 배터리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체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워치용 원 UI 베타 버전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 보니까 배터리 최적화에도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워치 5의 배터리는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갤럭시 워치 4를 기존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워치 5가 그렇게 기대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매력을 끌 수 있는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워치 4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바로 전작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유럽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된 워치 5의 출고가를 확인해 보니까 40mm 블루투스 모델이 약 34만원, 44mm가 약 38만원, 워치 5 프로가 약 57만원으로 올라왔던데 전작인 워치 4 블루투스 40mm랑 44mm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2만원 정도 워치 5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해외에 유출된 가격이라 국내 가격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국내의 워치 4 때 초반에 이벤트를 엄청 세게 가지고 워치가 되게 저렴하게 판매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번 워치 5가 전작보다 출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구매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버즈 프로의 후속작 버즈 2 프로입니다. 이게 버즈 프로 2가 될지 버즈 2 프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버즈 2 프로라고 할게요. 아직까지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지 루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좀 주워들은 내용이 있고 유출된 내용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렌더링 영상이 유출되긴 했는데 버즈 2 프로의 디자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크게 버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음질하고 노이즈 캔슬링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되게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물론 지금도 갤럭시 버즈 프로가 삼성전자에서는 꽤 고급 라인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은, 왜냐면 10만원대 초반에 이 정도 음질하고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 제품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버즈 2 프로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음질이 되게 많이 강화돼가지고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아마 매니아 분들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옵션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24비트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이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음악의 대부분은 16비트에 44.1kHz 그리고 AAC 코덱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24비트 음원 재생은 되게 일부 유저들을 위한 옵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소니가 WF-1000XM4에서 LDAC 코덱을 탑재해가지고 24비트 96kHz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는 거하고, 아직은 출시하지 않았지만 가칭 에어팟 2 프로에서 24비트 무손실 음원 재생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곧 출시될 버즈 2 프로가 24비트 음원을 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프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폴드 4라든지 플립 4 그리고 워치 5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능은 좀 다듬되 가격을 좀 다운시킨 느낌이라면 이번 버즈 2 프로는 가격이 소폭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즈 프로가 가격이 10만원대 초반인 걸 감안하면은 버즈 2 프로가 초반에 나왔을 때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면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전작보다 향상된 음질하고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소폭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버즈 프로를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안 사신 분들한테는 버즈 2 프로가 꽤나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버즈 프로가 처음 출시했을 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휙휙거린다는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는 전 버즈 프로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좀 많이 나아지긴 했다지만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잡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폴드 4, 이번 영상에서는 플립 4와 워치 5 그리고 이렇게 버즈 2 프로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주에서 3주 후면은 이 제품의 실사용기들을 슬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최대한 빨리 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크몽이었습니다.